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은 사회복지사 김사부와 함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재원의 마련은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조달 방식으로 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모두 적용 대상자입니다. 법률상 의무적 가입이 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동시 가입자가 되므로 적용에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을 그 수급의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가 되는 노인 중심의 급여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수급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과 함께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과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요양 등급 인정을 받게 되면 수급 대상자가 되어서 요양급여, 즉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본인이나 대리인은 가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자,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장이 직접 방문 접수 또는 팩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가족은 가족증명서와 신분증, 대리인의 지정서, 기타 증명서류와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등급 판정의 기준은 주관적인 개념이나 판단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공식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6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장기요양 인정 기준에 맞게 심사와 판정은 현장 실사를 거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 및 심신의 미약함 정도를 파악한 후에 수급 인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5등급의 시설 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은 심신의 기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입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이상의 등급 심사 기준과 점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급 판정 점수에 관해서는 논쟁을 할 수가 없으나 신청인의 등급 인정 점수와 등급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의 장기요양 전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서 여러 항목들을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와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 항목은 신체기능 12항목, 인지기능 7항목, 행동변화 12항목,
간호처치 9항목, 재활 10항목으로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이상의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산정한 것입니다. 항목마다 자세한 분류 명세를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카테고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 발급 기관으로 조회가 되는 기관은 최근 1년간 인터넷 발급 이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 외에도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일반 의사소견서와 발급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도 등급에 따라서 종류별로 내용도 다릅니다.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는 수급자가 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목욕 등의 지원 및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요양원이나 공동생활시설과 같은 요양기관에 입사하여 재활 및 일상의 신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 도소벽지, 천재지변, 신체적, 정신적,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문 서비스나 장기 요양기관에 입소가 불가능한 특별한 상황이라고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 현금 지원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족 요양비의 지급 금액은 매월 수급자에게 22만 9,07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일반 원칙은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판정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 보호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등급별로 급여의 한도액이 차이가 납니다. 방문요양 급여 비용도 30분 이상부터 240분 이상까지 30분 단위로 급여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도 방문 목욕 급여 비용의 경우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와 자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급여 비용이 다릅니다. 방문 간호 급여 비용은 30분 단위로 주야간 보호 급여 비용 및 노인 요양시설의 이용 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도 회당 그리고 초진 및 재진에 따라서 적용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이면서 차상위 계층인자,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 계층인자, 저소득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피부양자를 포함해서 보험료 순위 25% 초과부터 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 중에서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는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감경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을 합니다. 다만 대상자를 결정한 이후에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감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 부담금의 감경 신청을 받아서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하고 총 급여 비용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급여 기준의 조회와 함께 인터넷으로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계산 및 조회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본인 부담금의 환급금 신청, 증명서의 발급 신청, 필요한 자료와 의문사항들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의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복지용구급여란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의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중에서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 방식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종류에는 휠체어와 침대와 같은 대여 품목 6종류와 이동변기 및 요실금 팬티와 같은 구입 품목 10종이 있습니다. 구입 방식 및 일정 기간 대여 방식은 제품별 수급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또는 대여하여 사용을 하면 됩니다.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률은 일반 대상자는 15%이고 감경 대상자는 6에서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 비용의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 검토 후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추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은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와 차이점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부조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의 상태를 고려하여 요양의 필요 정도에 따라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을 받는 수급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자신의 심신이 건강하다면 이런 복잡하고 번거롭고 골치 아픈 제도 같은 것들은 몰라도 되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고 운동은 보험보다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알려드린 건강백서의 핵심 정리, 운동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이 세 가지 요법을 잘 실행을 한다면 누구나 무병장수할 수 있고 웰빙, 웰다잉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과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재활체육을 지도해 드릴 때 재활체육을 배우고 실행하고 싶은 열망과 의지는 있으나 이미 신체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실행할 수 없는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면서 한숨과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지난날 살기에 급급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여유는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신세가 되어서 돈을 마음껏 쓰고 싶어도 쓸 데도 없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혼자서는 갈 수도 없고 자식들은 자신이 언제 죽는가 눈치만 보는 것 같고 남는 것은 무엇인가 노여움, 서글픔, 후회 막급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토로하였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여 기간은 어르신들의 이러한 현실적인 사연들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차 나의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해야 하고 둘째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건강해야 하고 셋째는 노후 자금과 남은 시간을 병원과
의료비 지출로 탕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 인정 등급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은 사회복지사 김사부와 함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